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두뇌훈련법 3과목을 진행하겠습니다. 1, 2과목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드립니다. 두뇌훈련법 3과목 5번의 강의로 진행을 하는데요. 1강은 두뇌훈련의 개요 그리고 뇌체조 훈련입니다. 2강은 호흡과 이완 훈련이고요. 3강은 명상 훈련입니다. 4강 또 인지기능 그리고 창의성 훈련. 5강은 뉴로피드백 훈련입니다. 이런 다양한 훈련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뇌 훈련의 개요, 뇌체조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바로 두뇌 훈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뇌 훈련의 신경학적 근거인 뇌과소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브레인 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뇌체조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3과목 두뇌훈련법입니다. 먼저 이런 두뇌훈련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훈련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저하된 두뇌 능력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또 보통 수준의 두뇌 능력은 보다 향상된 이런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훈련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목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훈련 내용들을 숙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뇌 훈련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뇌는 감각, 지각, 또 움직임의 조절, 기억, 정서, 언어에 이르기까지 바로 인간의 모든 기능을 관장을 합니다. 많이 보셨던 내용이죠. 바로 저희가 1과목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다양한 뇌의 이런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이제 두뇌 훈련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나 기능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바로 두뇌 훈련의 이런 범위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이 두뇌의 바로 모든 기능이 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기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두뇌 훈련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종합 학문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학문이 복합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면 정말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전문가로 적극 활동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두뇌의 이러한 생리적 기능, 바로 신체적 기능, 심리적 기능, 정신적 기능 등 두뇌의 바로 모든 기능이 두뇌 이런 훈련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어떤 신체적 그런 한정된 그런 것이 훈련 내용이 아니라 바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뇌 훈련 과연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뇌를 잘 관리하고 두뇌 기능을 잘 활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면 바로 이 저하된 두뇌 능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뇌의 기능을 유지하고 두뇌의 기능을 향상하고 두뇌의 또 잠재 능력을 개발해주고 또 두뇌 기능을 잘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는 것. 자신의 이런 뇌의 기능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이 사회의 이런 평화와 공영에 기여한다는 게 바로 우리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훈련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두뇌 훈련을 시킬 때 일단 일반적인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DCA라고요. 기업에서 이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실행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두뇌 훈련의 이런 절차로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PDCA는 말 그대로 그 영어의 약자입니다. 바로 P는 플랜, 그리고 D는 듀, C는 체크, A는 액션인데요.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PDCA는 자 계획하고 플랜, 계획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행해야겠죠. 듀, 계획한 대로 실행하며 그리고 나서 실행한 이런 결과가 성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체크 과정입니다. 그 체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반성하여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액션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목표 관리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번 사이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런 두뇌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과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부 사항을 좀 보면 우리 P, 플랜, 계획하는 과정이었죠. 바로 두뇌 훈련을 계획하는 과정에는 어떤 세부 항목이 있을까요? 바로 P, 바로 구체적인 두뇌 훈련의 목표를 설정한다. 두뇌 훈련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겠죠. 왜 이렇게 두뇌 훈련을 하는지, 체력을 좋아지게 할 건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지, 그리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로 적합한 두뇌 훈련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런 다음에 훈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또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듀, 바로 두뇌 훈련을 실행을 하는 거죠. 이제 두뇌 훈련을 실행을 해가지고 실행을 한 바로 이제 평가를 위한 또 자료 수입, 이게 실행을 했으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아니면 뭐 개선이 조금밖에 없었는지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C,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바로 훈련 실행에 결과가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방법이 목표 달성에 적합한 방법인지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런 C를 거친 다음에 다시 훈련 보완, 이제 A죠. 목표를 다시 달성할 때까지 자 훈련 실행 평가를 기반으로 훈련 방법을 보완하며 다시 훈련을 반복한다. 다시 이제 또 P로 가서 다시 한번 목표를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고 또 평가하고 훈련을 보완하는 이런 일련의 순환적인 사이클로 이런 두뇌 훈련을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두뇌 훈련의 개념 그리고 목표를 알았는데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두뇌 훈련의 신경학적 근거입니다.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소개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바로 이제 두뇌 훈련이 가능한 이유, 이제 두뇌 훈련이 바로 과학적으로 이런 가능한 이유들이 많은 연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브레인 트레이너가 공인화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뇌과학적인 근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뇌 가소성이란 이런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가소성, 우리 이 물리학에서 바로 나온 개념으로 자, 어떤 물체에 외부에서 일정한 이런 힘을 가하면 그 물체의 형태가 변하고 주어진 힘이 제거되더라도 변형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성은 그리스어에서 이 도자기를 빚다라는 용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도자기를 빚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죠. 어떤 자극과 경험을 받았을 때 우리 뇌의 형태가 변한다는 그러한 성질입니다. 이 소성의 반대는 바로 이 탄성이죠. 스프링에 힘을 주고 나면 스프링이 이렇게 압축되었다가 힘을 제거하면 다시 스프링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 반대 성질이 이 탄성인데, 네, 우리의 뇌는 이 탄성이 아니라 바로 이 가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네, 열심히 뭐 한 달 동안 했는데 네, 근육이 하나도 안 늘고, 또 뭐 영어 단어를 하루 종일 외웠는데 다음날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네, 훈련의 필요가 없겠죠. 네, 바로 그렇지만 우리의 뇌는 그런 탄성이 아니라 바로 이 가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물리학에서 이제 유래된 그 용어로 이 뇌과학에서 뇌 가소성이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뇌는 바로 이 지속적인 정보 자극을 통해 바로 미시적으로는 신경세포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뇌의 이런 특정 영역의 역할과 바로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이 뇌 가소성은 바로 환경과 경험에 이렇게 반응하여 일어나며 변화된 정보 자극에 바로 주의를 집중할 때 일어난다. 우리 환경과 경험에 반응하여 일어나며 변화된 이런 정보 자극에 주의를 집중할 때 잘 일어나죠. 이 주의의 또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뇌가소성,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쭉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두뇌 훈련의 가장 중요한 이 뇌가소성의 사례가 어떤 연구 사례로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륙 환경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뇌다입니다. 자, 풍부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쥐들의 뇌는 격리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쥐의 뇌에 비해서 무게가 5% 정도 더 무거웠고요. 또 미로학습 실험에 이런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풍부한 환경, 뭐 장난감이랑 이런 놀이감들이 있고, 또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명의 쥐가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 뇌의 무게가 5% 정도 늘었고, 또 미로 학습 실험, 이런 길찾기에서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시냅스가 밀집되었고, 또 수상돌기가 더 많았습니다. 경험과 이런 교육을 통해 뉴런들 간의 가지수가 증가했고요. 뇌의 부피와 두께가 증가했습니다. 또 두 번째,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해당 두뇌 영역을 확장시키는 뇌다. 또 이런 연구는 요즘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정 이런 기술을 열심히 연습한 사람은 그 기술에 더욱더 숙달되게 된다는 거죠. 자, 현악기, 이런 기타라든가 첼로, 그러한 악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연주자가 비음악인보다 현을 누르는 이러한 왼쪽 손가락의 바로 피질 영역이 훨씬 넓었습니다. 그리고 12세 이전에 악기 연주를 시작한 경우에는 더욱더 가장 넓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어떤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그 기술의 수행을 최대화하도록 일정 한계 내에서 뇌를 재조직화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연구로 그 런던의 이 영국의 런던에서 이 택시 운전을 하는 뭐 블랙캡이다 하는 운전수들이 있는데,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우리 해마 아시죠? 해마 부위가 이 운전에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해마 부위가 더 넓다는 것도 또 이러한 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런 뇌가 확장된다, 그런 사례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또 접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용되지 않는 이런 두뇌 영역을 재조직하는 뇌다. 자, 우리 청각장애자, 우리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장애분들이 바로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에 비해 바로 주변부 시각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청각 피질에서의 이 반응이 강하게 나타난다. 청각 장애자가 이제 청각 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각 정보를
네, 우리가 처리할 때 바로 이 청각 피질이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뇌의 특정 영역의 기능이 바로 고정된 이런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여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바로 뇌의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손상된 두뇌 영역의 이런 기능을 바로 다른 영역에 재배치하는 뇌다. 자, 아까는 이제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 이 뇌에 바로 그러한 피질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다른 부위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요. 이제 반대로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뇌 영역이 이렇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뇌졸중으로 바로 한쪽 팔에 운동 피질이 파괴된 경우 바로 강제 운동 유발 치료라는 바로 특수 운동 요법을 통해서 바로 손상받은 이런 운동 피질과 바로 가까운 영역이 손상된 영역을 담당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 팔을 담당하는 이 대뇌 영역이 뇌졸중으로 이게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잘 사용을 못하죠. 그러면 물건을 잡을 때 어떤 손을 사용하려고 할까요? 자, 왼손을 막 자꾸 사용하려고 하죠. 네. 그러면 이 오른손은 영원히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쓰는 왼손을 이 압박 붕대 같은 공으로 이렇게 못 쓰게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이제 잘 쓰는 왼손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요. 자, 왼손을 못 쓰게 하면 어떤 손을 써야 될까요? 오른손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 오른손을 자꾸 쓰려고 연습하다 보면 바로 다른 뇌 영역에서 이 손상되었던 이 오른손의 이 뇌 영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놀라운 이러한 가소성의 성질이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강제 운동 이런 유발 치료는 바로 힘든 재활 훈련 시 바로 장애를 입은 손과 팔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뇌가 이 재조직화되어 새로운 영역이 손상된 이런 영역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바로 건강한 이런 피질 영역을 동원하여 뇌 가소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하네요. 네. 자, 이제 상상 훈련으로 또 변하는 뇌다. 뇌 가소성에 이런 신경학적 근거가 굉장히 많죠. 상상 훈련으로 변하는 뇌다. 한번 저희가 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음속으로만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이런 상상 훈련을 한 거죠. 자, 10분에서 15분 정도 훈련을 했는데요. 자, 매 10초 정도씩 마음속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총 50회 정도.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4개월 후에 젊은이와 노인들 모두에서 15% 정도의 근육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상상이 바로 두뇌의 물리적인 이런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러한 연구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바로 상상도 저희가 긍정적이고 좋은 상상을 해야겠습니다. 또 인지 전략으로 바로 활동 패턴이 바뀌는 뇌다. 강박장애 환자들 대상으로 10주간의 이런 인지행동 치료 후에 18명 중에 12명의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바로 치료 전후에 이런 뇌 스캔 결과 강박장애 어떤 이런 정신장애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바로 회로의 하나의 핵심인 바로 아나전두 피질에서의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아나전두 피질은 끝없는 이런 반출을 담당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걸 담당을 하는데요.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나의 뇌가 이런 또 하나의 강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것은 고장난 나의 뇌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런 뇌의 활동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사례입니다. 명상훈련으로 신경회로가 재구성되는 뇌다. 저희가 또 세 번째 시간에 이런 명상훈련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제 이런 두뇌훈련의 아주 최고의 이러한 훈련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명상입니다. 요즘 아주 각광받고 있는 훈련이죠.
자, 명상을 오래 해온 이런 사람들의 뇌가 더 크고 뇌의 기능도 더 발휘되더라는 겁니다. 이 자기공명 영상으로 관찰을 했는데요. 바로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이런 사람들의 뇌는 대뇌, 또 기억을 담당하는 오른쪽 해마,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아나전두피질 등의 이런 크기가 보통 사람보다 더 커더라는 겁니다. 자, 명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뛰어난 이런 집중력을 발휘하는지 이 결과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우리 루이터 박사가 밝혔습니다. 또 전문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로 하루 40분씩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정도 이 명상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관찰했는데요. 바로 심리학자 사라 라자 박사팀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뇌에서 바로 자비심과 행복감을 담당하는 이런 뇌 부위가 0.1에서 0.2mm 정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명상을 하는 뇌와 그렇지 않은 뇌는 단순히 바로 기분의 변화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크기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뇌 가소성, 신경 이 가소성의 이런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뇌 훈련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동안 바로 지속되는 이런 두뇌의 가소성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뇌 훈련, 이 뇌 훈련하면 아주 특별한 뇌를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또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바로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두뇌 훈련의 중요한 요소고 또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행동을 바로 반복할수록 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공고해집니다. 자, 일상에서 반복되는 이런 생활 습관이 두뇌 기능의 바로 유지와 발달에 바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두뇌 훈련의 기초 요소 바로 이 4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운동, 그리고 정신적 자극, 영양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뇌 관리를 위한 지침입니다. 자, 신체 운동, 또 뭐 운동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알고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신체 운동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15분씩 좋아하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간과 이제 다양성은 나중에 얼마든지 늘릴 수 있죠. 일단은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일과의 운동을 포함하고요. 그렇게 하면 빨리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 유산소 운동은 숨이 차지 않으며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바로 인체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는 운동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런 유산소 운동에는 바로 걷기라든가 뛰기, 수영, 자전거, 이런 등산 등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자극. 오히려 우리가 막 은퇴하면 1, 2년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 노화가 촉진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편안한 게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적절한 정신적 자극은 두뇌 훈련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자, 호기심을 갖는 것, 도서관이나 대학, 지역단체 등의 다양한 모임에 참가하고 또 독서 모임 활동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자, 개별적인 이런 뇌 운동을 위해 컴퓨터 기반 브레인 피트니스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영양 관리. 이제 먹는 거 아주 중요하죠. 다양한 이러한 색깔의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자, 첨가물이나 가공이 많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야채 중심의 이런 식단을 짜고 과일, 단백질, 또 유제품이나 곡물을 첨가해야 합니다. 또 고등어, 청어, 연어, 이런 참치, 꽁치 등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을 보유한 어류를 식단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두뇌훈련 지도법 4과목에서도 이러한 두뇌훈련을 촉진하는 요소로 또 영양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우리 이 과목에서 우리 자율신경계 평가법에서도 보셨다시피 바로 우리 스트레스가 다양한 질환을 야기한다는 거죠. 바로 스트레스 관리가 아주 중요한 두뇌훈련의 기초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또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친구와 가족들과 교류를 갖고요. 또한 명상, 스트레칭 등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이런 활동으로 이완이 되는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심박 변이도 트레이닝과 같은 바이오 피드백 이런 트레이닝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자, 하루에 5에서 10분을 깊게 호흡하며 또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기초 두뇌 훈련을 배웠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뇌 훈련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 두뇌 훈련의 첫 번째가 바로 신체 활동이었죠. 우리 1과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뇌는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위해서 뇌가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뇌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두뇌 훈련의 바로 첫 번째 이 뇌체조인데요. 바로 이 뇌체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한 이론이 바로 이 브레인 짐입니다. 이 영어로 짐이 이 운동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브레인 짐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책에 뭐 이미지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직접 계속해서 이제 실천을 해보시고 연습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브레인 짐의 이해입니다. 바로 신체 운동은 몸의 변화를 통해 뇌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바로 기초 두뇌 훈련법 중 바로 대표적인 두뇌 훈련이다. 자, 브레인 짐은 바로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을 밀접하게 이런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로 두뇌 기능을 강화하는 신체 운동법에 해당합니다. 브레인 짐은 바로 교육군 운동 이론에 기초하여 바로 미국의 이 폴 데니슨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발전되었는데요. 바로 학습과 사고 및 이런 창조 등 이 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간단한 신체 운동 방법입니다. 즉, 뇌 기능과 이런 신체 기능을 통합시키기 위한 간단한 이런 몸 동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교육군 운동 다시 이제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폴 데니슨이 본인이 어렸을 때 이러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훈련을 하면서 효과를 이렇게 보고 그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를 개선하면 이런 좋은 사례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브레인 짐은 바로 동작은 학습에 이르는 관문이며 바로 뇌의 기능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자, 무엇보다도 이런 신체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학습, 사고, 이런 창조 등의 바로 정신 활동이 단순히 뇌만의 작용이 아니라 바로 뇌와 신체가 결합되어 일어나는 작용이며 바로 뇌의 기능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자, 무엇보다도 신체의 이런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교육군 운동 이론에 이런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브레인 짐은 바로 뇌를 일깨우고 뇌의 이러한 세 부분, 자뇌와 우뇌, 상뇌와 하뇌, 전뇌와 후뇌를 통합하여 힘들이지 않고 바로 학습의 이런 가속화와 수행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한
간단한 미세 전신 운동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읽기, 쓰기와 같은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신체 기능과 유연성 및 협음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뇌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자, 브레인짐은 바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교육 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바로 하나의 교육적 도구이자 교수 학습 전략으로도 활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인짐의 이런 주요 효과에는 뇌 기능 활성화,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학습 성취도 향상 등이 있습니다. 자, 교육군 운동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군 운동이라는 용어의 이러한 정의를 살펴보면, 자, 교육이라는 바로 이 단어는 끌어내다 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에듀케어에서 유래했으며, 자, 근 운동은 동작 혹은 운동이라는 뜻의 이 라틴어 이 키네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즉 교육군 운동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바로 인간 신체의 동작 혹은 운동에 대해 바로 연구하는 이런 학문 분야로서 특정한 동작이나 운동 활동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습과 이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교육군 운동 이런 이론은 학습을 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습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뇌의 우방구와 자방구 및 이런 신체를 통합하기 위해 동작을 적용하려는 이런 이론으로 동작을 통해 두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의 이런 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교육군 운동은 학습을 할 때 이런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요. 뇌 우방구와 자방구를 통합하기 위해 바로 동작을 적용하려는 이론으로 동작을 통해 두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 및 수행 능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자, 교육군 운동에서 이러한 동작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바로 신경 연결망 속으로 통합, 정착시켜서 바로 지적인 능력들을 일깨우고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을 이끌고 학습과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고를 촉진합니다. 자, 동작은 학습의 본질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죠. 자, 브레인짐은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좌우뇌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차 운동입니다. 우리 뇌는 크게 좌뇌와 우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로 이 교차 운동은 이 몸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바로 좌우의 이런 신체를 겹치는 운동으로 바로 두 눈의 시각, 두 귀의 청각, 뇌와 이런 신체의 좌우 부분의 이런 통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동작으로 반대쪽에 발다리를 함께 움직이기, 또 천천히 무한대 모양 그리기, 좌우 동형 그리기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반대쪽에 이런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다, 크로스 크롤이다 이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팔과 다리를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동작은 양쪽 이 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바로 시각이라든가 청각, 운동 능력의 협응을 촉진하고 바로 듣기, 읽기, 쓰기 이런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무한대 모양 그리기, 레이지 파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숫자 8을 이렇게 눕힌 모양을 이렇게 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좌우 시각 영역을 통합하여 이런 뇌의 좌우 방구 능력을 향상시켜서 균형 감각과 협응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이해 능력을 높여주며 정신적인 활동을 할 때 주의 집중력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우 동형의 그림 그리기, 이 더블 두드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오른손 왼손으로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공간 지각력과 이런 시각적인 이 변별력을 촉진시켜 방향이나 공간에 대한 감각을 증진하는 거죠. 또한 이런 두 눈의 협음 능력과 손과 눈의 협음 능력이
발달되어 쓰기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입니다. 자, 긴장을 이완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스트레칭이다. 네,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스트레스나 두려움, 이런 과로 등으로 뭉치게 되는 이 머리와 머리 뒤쪽에 있는 힘줄의 이런 긴장을 풀어주고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며 자, 학습과 수행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바로 신체를 늘려주는 활동입니다. 자, 대표적인 동작으로 자, 어깨 잡고 올빼미처럼 머리 돌리기, 자, 팔을 쭉 뻗기,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기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영어로 된 거를 우리 이제 대구교대의 이 정종진 교수님이 이걸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의 이런 스트레칭 내용을 이제 한국식으로 좀 번역을 한 그런 용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깨 잡고 올빼미처럼 머리 돌리기, 아울이다. 이게 올빼미의 영어죠. 네. 바로 이 동작은 이제 머리를 좌우 상하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런 양쪽 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시각, 청각, 운동 이런 능력에 바로 협응을 촉진하고 듣기, 읽기, 쓰기 능력과 기억력을 이런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팔을 쭉 뻗기, 팔을 쭉 이제 뻗는 거죠. 자, 좌우 시각 영역을 통합하여 뇌의 좌우 방구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균형 감각과 협응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이런 이해 능력을 높여주며 정신적인 활동을 할 때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네. 이거는 저희의 이제 복식호흡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이죠. 자, 공간 지각력과 시각적인 이런 변별력을 촉진시켜 방향이나 공간에 대한 감각을 증진한다. 네. 또한 두 눈의 협응 능력과 손과 눈의 협응 능력이 발달되어 쓰기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런 패턴인데요. 바로 세 번째 유형. 신체의 이런 특정 지점을 자극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운동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체의 이런 특정 지점을 자극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런 동작으로 자, 몸과 이런 뇌 사이의 신경 조직 연결을 강화시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자, 대표적인 이런 동작으로는 브레인 버튼 누르기, 또 하품하며 턱관절 누르기, 귀에 말린 부분 펴기 등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점을 자극하는 거죠. 우리 그런 패턴, 또 중요한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브레인 버튼 누르기. 여기 이제 브레인 짐에서는 우리 쇄골 밑에 이 갈비뼈, 첫 번째 갈비뼈와 두 번째 갈비뼈 사이를 이제 경동맥이 이런 흐르는 곳이라 이제 그것을 눌러주면 우리의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런 신체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런 동작으로 바로 몸과 뇌 사이에 이런 신경 조직 연결을 이렇게 강화시켜 뇌 기능을 활성화한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이온에서 하품하면서 자, 턱관절 누르기입니다. 바로 두뇌에서 이런 신체 여러 부위로 가는 신경의 이런 연결 중에서 바로 약 50%가 턱관절 부위를 지나갑니다. 와, 엄청 중요하죠. 그러므로 자, 이 동작을 하면서 이 부위가 마사지 됨으로 턱이 이완되고 신경 조직의 연결을 촉진한다 입니다. 자, 이제 귀에 말린 부분 펴기 싱킹 캡입니다. 귀를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위에서부터 쭉쭉. 자, 음악이나 이런 말소리 같은 의미 있는 이런 리듬과 소리를 잘 들리도록 이렇게 해줌으로써 바로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 이런 주 동작을 직접 이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서 그 효과를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뇌체조,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런 뇌체조라는 개념을 또 이론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브레인짐이 어떤 특정
이런 동작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뇌체조는 이런 움직임의 패턴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항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신체 운동은 몸의 변화를 통해 바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바로 기초 이런 두뇌 훈련법 중 바로 이 대표적인 바로 또 두뇌 훈련입니다. 뇌체조는 바로 브레인짐과 같은 바로 신체 운동을 기반으로 한 기초 두뇌 훈련법에 해당하며 바로 한국에서 정립된 이 뇌교육 훈련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뇌체조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뇌체조는 바로 동작과 호흡, 의식의 이 3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동작도 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호흡, 네, 유산소 운동이 우리 뇌에 아주 중요하죠.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산소 소비량은 20% 가까이 소비를 하죠. 그래서 우리 뇌에 이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의식, 이 집중의 중요성, 집중하지 않고 하면 효과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과 호흡과 의식의 이런 3요소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체 근육에 이런 이완을 가져오는 바로 동작, 그리고 자연스러운 호흡의 조절, 또 의식 집중이 결합되어 바로 뇌와 몸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바로 균형을 바로잡는 이런 뇌교육 훈련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뇌체조는 바로 인체 생리학, 바로 신경과학적 이런 기반의 서구적 접근과 바로 동양의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바로 에너지 이런 순환 원리를 기초로 해서요. 바로 동작, 호흡, 의식의 이 뇌체조의 3요소에서 보듯이 바로 근육과 관절을 이완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바로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또 스트레칭이나 브레인짐과의 차이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런 동작이라도 자극이 오는 해당 부위에 의식을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인체 반응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체조는 바로 두뇌 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해 바로 근육의 긴장을 없애고 인체의 순환 기능을 촉진하여 뇌에 바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바로 고안된 동작들입니다. 뇌체조의 기본 동작은 6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뇌체조의 바로 기본적인 동작 패턴에는 흔들기, 두드리기, 늘리기, 돌리기, 비틀기, 용쓰기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동작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수백 가지 이상의 이런 동작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동작과 호흡과 의식을 일치해서 어떻게 이제 잘 지도하느냐가 두뇌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가지 패턴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흔들기입니다. 자, 흔들기는 바로 이 몸 전체를 가볍게 움직여주는 동작으로 바로 인체의 바로 순환 기능을 촉진한다. 우리 몸 전체를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주는 거죠. 우리 뇌가 바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가장 기초적인 이런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과 발부터 몸통 다 이렇게 흔들어주는 동작이고요. 자, 두 번째는 두드리기입니다. 자, 몸 전체를 가볍게 이렇게 두드려주는 동작으로 바로 피부의 감각을 활성화하여 인체의 순환 기능을 촉진한다. 우리 이시영 박사님 아시나요? 우리 화병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유명한 또 의사시면서 신경과학자시죠. 바로 세로토닌 하라 이런 여러 가지 뇌 관련을 책을 내셨는데요. 굉장히 연세가 많은데도 정정하시죠. 이분이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요. 바로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하루에 1시간씩 몸을 두드린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몸을 두드리면서 나의 몸이 지금 좋나? 위장이 좋나? 간장이 좋나? 이렇게 다 두드려 본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동작인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늘리기입니다. 자, 팔과 다리, 척추, 이런 목 등을 자, 최대한 힘을 주어 늘려주는 동작이다. 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 몸을 늘려주면 자, 근육이라든가 뼈, 자, 혈관 등이 바로 자극을 받아서 몸의 순환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자, 삐뚤어진 이런 골격이라든가 장기, 근육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자, 돌아가면서 제자리를 잡고 바른 모양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 막 몸 늘려주고 기지개 한번 피자 이러죠. 그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늘리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돌리기입니다. 자, 관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동작이다.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관절들을 다 돌려주는 거죠. 자, 관절이 유연해지며 바로 몸의 순환 기능이 원활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비틀기. 젖은 수건을 비틀어서 물을 짜내는 것으로 자, 몸을 이런 비트는 동작으로 자,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서 유연하게 하는 동작입니다. 자, 용쓰기. 자, 용을 써봐 막 그러잖아요. 힘을 막 써봐.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자, 힘을 폭발시켜서 근육의 힘을 최대한 쓰는 동작이다. 자, 호흡을 잠시 멈추고 자, 아랫배에 집중하여 자, 모든 힘을 내뿜는다는 생각으로 손끝과 발끝에 힘을 주는 동작입니다. 이 교재에 이런 그림의 동작을 보시면서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뇌 훈련이란 바로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다양한 이런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자극과 훈련을 통해 바로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고 수행 능력 향상을 이끄는 바로 모든 활동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두뇌 훈련이 가능한 이유 뭐였죠? 우리 뇌 가소성, 또 신경 가소성 이론이었죠. 그래서 또 기초 이런 두뇌 훈련법에는 바로 신체 운동, 또 영양 관리, 또 정신적 자극, 또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뇌체조, 브레인짐은 바로 교육군 운동 이론에 근거하여 바로 폴 데니슨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바로 신체 기능과 이 뇌 기능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바로 구체적인 이런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세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세부 대표적인 이런 체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로 두뇌 기능을 강화하는 바로 신체 운동법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뇌체조는 바로 인체 생리학, 신경과학적 이런 기반의 서구적 접근과 동양의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바로 에너지 순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동작, 호흡, 의식의 이런 뇌체조의 3요소에서 보듯이 바로 근육과 관절을 이완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바로 몸과 마음의 이런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트레칭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뇌체조는 두뇌 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해 근육의 긴장을 없애고 자, 인체의 순환 기능을 촉진하여 뇌에 바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고안된 동작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적중 예상 문제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잘 하셨으면 충분히 또 풀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중에서 두뇌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두뇌 훈련을 통해 자, 두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맞나요? 자, 두뇌 훈련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바로 두뇌 가소성, 뇌 가소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가소성은 뭐였죠? 3번. 가소성은 힘에 의해 형태가 변화했다가 자, 힘이 제거되면 온 상태로 돌아오는 특성을 말한다. 자, 온 상태로 돌아오는 건 뭐였죠? 탄성이었죠. 잘하셨습니다. 바로 가소성은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죠. 3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장기간의 이런 공간 학습은 해마의 특정 영역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것. 우리 영국의
이 택시 운전하는 그 블랙캡이라는 운전수의 예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고 훈련을 통해서도 두뇌에 바로 물리적인 변화가 가능하다였습니다. 바로 3번 이 가소성은 자, 힘에 의해 형태가 변화했다가 자, 힘을 제거하더라도 형태가 이런 변형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뇌는 바로 지속적인 바로 정보 자극을 통해 자, 미시적으로는 작게는 신경세포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 뇌의 특정 영역의 바로 역할과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바로 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억제 해제, 행동 보상, 자, 시냅스 생성, 발화, 자, 가소성. 네, 뭐죠? 네, 이제 여러 번 들으시니까 네, 이 정답을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네, 가소성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중에서 자, 두뇌 훈련에 바로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내용이네요. 자, 1번 지각 기능 훈련. 자, 2번 움직임 조절 기능 훈련. 자, 3번 기억 기능 훈련. 자, 4번 정서 기능 훈련. 5번 모두 해당함. 어떤 걸까요? 네. 자, 두뇌 훈련은 네, 바로 우리 신체 인지, 청소, 네, 생리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바로 모두 네, 두뇌 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중에서 자, 가소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한 내용이네요. 자,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이다. 네. 자, 2번. 자, 환경과 이런 경험에 반응하여 자, 뇌가 자, 변화하는 속성이다. 자, 3번. 자, 상상이나 네, 사고와 같은 정신적인 작용으로 뇌가 바뀐다. 에이, 사고나 이런 상상 가지고 뇌가 변하겠어였나요? 네, 우리가 아까 네, 우리가 근육 운동 상상으로만 해도 근육이 15% 이렇게 늘어나는 뭐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상상의 중요성, 바로 상상하는 것도 우리 뇌의 정신작용으로 네, 중요하다고 했죠. 네. 4번, 자, 변화된 네, 정보 자극에 주의를 집중할 때 바로 잘 일어난다. 자, 5번, 네, 노인의 뇌에서는 가소성이 발현되지 않는다일까요? 노인 됐으니까 좀 어렵겠지가 아니라 네, 어떻게 관리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인의 이 뇌에서도 이 가소성이 잘 발현이 됩니다. 이 두뇌 훈련은 네, 나이와 상관없이 네, 언제든 네, 노력에 따라서 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네, 지금부터 이 뇌가소성을 활용해서 네, 뇌를 건강하게 그리고 잘 활성화시키도록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죠. 가소성은 네, 노인의 뇌에서도 발현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추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네, 두뇌의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신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 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 새로운 것을 배운다. 네. 자,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적절하게 네, 뇌를 쓰는 게 뇌 기능을 관리하는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한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영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혈당 지수를 오히려 낮추는 게 이제 현대인에게는 아주 필요한 거죠. 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자, 오메가3 이런 지방산을 네, 보유한 어류를 네, 식단에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네, 명상, 이런 스트레칭 등 네, 이완이 되는 네, 휴식 시간을 갖는다네요. 네, 정답은 3번. 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 다음 중에서 네, 뇌체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인체의 순환 기능을 촉진한다. 네, 맞나요? 네, 자, 맞네요. 자, 2번. 뇌의 이산화탄소와 영양분 공급을 촉진한다입니다. 네, 뇌에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뭐죠? 네, 우리 산소죠. 네, 우리 뇌는 20% 가까운 네, 이런 산소를 필요로 하죠.
자, 3번 근육의 움직임에 의하여 림프의 순환이 촉진된다. 네. 자, 림프의 순환이 또한 촉진되어 몸 안에 이런 독소 물질들이 제거되고요. 자,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여 연결된 뇌의 영역을 활성화한다. 네. 정답이 2번. 뇌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촉진한다 입니다. 자, 다음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동작은 학습에 이르는 관문이라는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폴 데니슨 박사가 개발하였다. 자, 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런 몸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군 운동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자, 뇌 가소성, 자, 유산소 운동, 자, 브레인짐, PQ, 4R, 자, 마인드맵, 네, 뭐죠? 네, 바로 3번 브레인짐에 대한 용어 설명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두뇌훈련법 첫 과목 두뇌훈련에 대한 이해, 두뇌훈련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뇌훈련의 바로 신경학적 근거 바로 뭐였죠? 뇌가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뇌훈련의 기초 요소 바로 이런 신체 움직임이라든가 정신적인 자극, 스트레스, 영양관리 등이 아주 중요함을 알고 그게 생활 속에서 바로 펼쳐져야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더 잘 준비하고 활동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뇌훈련법 2강으로 바로 호흡과 이완훈련입니다. 바로 이 호흡훈련은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없다고 알려졌던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두뇌 훈련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신경학적 근거, 이완훈련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